안녕하세요. 저는 차두르 유미쌤 차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웨비나랑은 조금 다른 특별한 웨비나죠. 여태까지는 인퓨처의 교재를 소개하는 웨비나였다면 이제는 그동안에 너무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시간이 짧다. 아직 나는 목마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인퓨처에서 특별하게 온통 그 액티비티로만 채워지는 아주 꿀팁 세미나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더 좋은 거 뭐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오래 했던 그런 웨비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재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액티비티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제 엄마표로도 그렇고 학원이나 공부방, 학교 다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사실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짐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되고,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매 시간마다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데, 액티비티를 또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쓸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선생님 오늘은 뭘 할 건가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오늘 저번에 했던 거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에이 막 이런 반응이 나오면 또 선생님도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매번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영어를 배울 때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시간에 녹아들기도 하고 또 그냥 말하는 거를 조금 쑥스러워하는 친구들도 혼자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키면 하지 않다가도 게임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그 친구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친구였는지 몰랐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고 말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선생님들, 엄마들 너무 힘들더라도 우리 제가 소개하는 이 액티비티를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정했어. 오늘은 이거를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를 정하셔서 이거를 하나하나 접목시켜 나가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 액티비티가 이렇게 중요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팅!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의 자료를 한번 제가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퓨처의 주요 교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을 더 재미있게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유미쌤의 액티비티 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액티비티를 소개를 하는 그런 웨비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항상 이퓨처의 웨비나 하면 후기 이벤트가 빠지지 않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캡처를 하셔서 제 얼굴이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 장면을 캡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 정도만 해주셔도 되니까 캡처를 하시고 이따가 웨비나가 끝나면 후기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안내 글이 올라갈 거예요. 카페에, 이퓨처 카페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혹시 이퓨처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이퓨처 카페는 다른 데처럼 뭐 몇 번 이상 글을 써야 되고 몇 번 이상 방문을 해야지 뭐 등업을 해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업 신청 간단하게 어느 지역이고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지만 체크하셔서 올리시면 바로 등업이 되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후기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이퓨처가 준비한 교재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퓨처 클래식 리더스를 증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퓨처의 세미나 이미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이미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세미나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것들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이런 거 적으셔도 되고 이런 거 앞으로 더 많이 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으셔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적으셔도 돼요. 오늘 나 이건 해볼 건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거를 같이 아이디어를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웨비나에서 이퓨처의 교재를 또 그냥 지나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대표 교재들을 한번 쭉쭉쭉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액티비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맞는 액티비티를 소개를 할 건데 사실은 파닉스에서 쓰는 액티비티는 여기만 쓸 수 있어. 이거는 아니고요. 다양하게 뭐 이거를 리딩 교재도 쓸 수 있고 라이팅 할 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큰 틀을 조금 나눠놨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또는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게임을 할 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만들기를 하나 하면 또 약간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또 멋진 사이트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퀴즈를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퀴즈는 간단하니까 오늘 준비물이 뭐였죠? 종이컵이었죠. 혹시 종이컵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가셔서 종이컵을 한 7개 정도 가져오시면 되고요. 난 종이컵이 없는데 선생님 그러실 분들은 그냥 A4 용지를 종이컵처럼 그냥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카드인 것처럼 네모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종이컵 아니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따가는 종이컵을 직접 쌓아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놓고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종이컵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퓨처의 파닉스 교재, 대표 교재.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빼고 일단 이렇게 4개의 타이틀을 가져와 봤는데요. 스쿨 파닉스, 스마트 파닉스, EL 파닉스, 스피드 파닉스 이렇게 교재가 각각의 권수도 조금씩 다르고요. 교재 특징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 특징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파닉스 교재를 선택을 할 것인지는 각각의 특징에 맞게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재의 레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또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유닛이랑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우리 수업 차시에는 이게 맞겠다라는 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모든 교재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교재를 선택하셔도 수업을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파닉스 액티비티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큰 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사진만 딱딱딱 해놓고 이게 뭘까? 과연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큰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을 이렇게 택지로 잘라가지고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만약에 크게 교실에 이제 이런 걸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게 있다면, 뒤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벳을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같이 보면서 그날 배웠던 단어를 직접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알파벳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직접 우리 여러 가지 뭐 워크시트 같은 거 책을 찍기는 좀 그러니까 워크시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가위로 오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찢어서 약간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붙여서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붙여 나가면서 내가 A로 시작하는 걸 뭘 배웠지라는 것을 바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직접 나만의 뭐 알파벳 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크게 이제 뽑은 거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내가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반 정도 사이즈로 만드셔서 A4 용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거를 철로 나중에 만들어서 미니북으로 딱 엮어주면 또 아이들이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큰 거를 직접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을 내서 이거를 직접 구성을 해보는 거죠. 알파벳 A가 이렇게 생겼지라고 해서 이렇게 퍼즐처럼 게임을 하실 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미니북 만들 때 또는 퍼즐로 만들 때 이럴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데 굉장히 귀여운 알파벳 동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A인데 악어, 거꾸로 악어죠. 되게 귀엽죠. B 이렇게 아이들이 솔직히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만들면서 A가 어떻게 생겼구나 B는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약간 연상이 돼서 알파벳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하고는 특히나 더 이런 걸 만들어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색지로만 출력을 한 거고요. 모양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가 데이터를 걸어드리면 거기에서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이건 좀 큰 거지만 좀 작게 하면은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서 붙이고 미니북에다 붙이고 아니면 책에다가 알파벳 A를 배웠을 때 거기다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출력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히 이제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를 다양하게 볼 때 이런 퍼즐을 가지고 또 연상을 하면서 게임처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로그의 F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런 퍼즐 게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를 찾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직접 아이들이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 커팅규를 직접 이렇게 퍼즐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흰 종이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퍼즐을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얘를 직접 알파벳 A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알파벳 A 만들고 A로 시작한 단어들도 딱딱딱 붙여나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A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하고 재미있는 게임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네. 우리 책에 있는 그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퍼즐 만드는 게 딱 붙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힘든데 뭐 이런 템플릿을 붙여놓고서 그대로 모양을 잘라서 만들어도 되니까 이거 조금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걸로 뒤에 붙여가지고 하시면 딱딱해가지고 조금 더 붙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 왓츠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B로 되어 있는데 이 B에 맞는 거를 한번 직접 써볼 수도 있고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을 배울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닉스 배울 때 뒤에 월드 패밀리 같은 경우를 여기다 붙여놓고 맞는 것들 그림 찾아가지고 붙이는 게임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어 같은 거 배울 때 각각의 단어를 그룹핑할 때 그럴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찍찍이 같은 걸 붙이셔가지고 아이들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차고 있다가 알파벳 B 딱 얘기했을 때 뭐 이 소리를 딱 내면은 B로 시작한 단어를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는 이런 걸로 게임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단어 카드만 아니면 알파벳만 하나씩 바꿔가면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냥 좀 두꺼운 도화지 저도 지금 두꺼운 종이에다가 출력을 한 거예요. 코팅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지
고드리 까끄리 같은 거 있죠. 그거 붙여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난 좀 오래 쓸 거다. 그러면은 코팅 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시계는 아이들에게 단어 카드 게임 같은 걸 할 때 그냥 찾으라고 하는 것과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고 찾아서 붙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 시계가 제일 많은지 아니면 하나로 난 부족해 하는 친구는 두 개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붙이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친구는 시계를 달고 있고 눈을 가려주고 다른 친구 한 명이 집어서 그 친구 찾아가지고 붙여주는 게임처럼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 템플릿도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를 아이들이 좀 짝을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 알파벳 A에 소문자 A를 이렇게 크레파스처럼 해가지고 붙여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닐 같은 거 붙이셔가지고 넣어서 계속 바꿀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는 지금 뭐 다이소 같은 데 판매하는 약간 포토카드 넣는 이렇게 좀 딱딱한 테이프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처럼 생긴 얇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여기다가 소문자 A를 이렇게 적어주는 것처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붙여놓고서 여기다가 카드를 직접 알파벳 A를 끼워 넣는 걸로도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A를 적어주는 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과 게임을 하실 때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구멍을 내놨잖아요. 그냥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주고서 아이들에게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걸 프레임을 딱 씌워 놓는 것처럼 만약에 고양이다 그러면 cat을 찾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그림을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임처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알파벳을 잘라버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우리가 그날 배운 단어 여기다 뒤에다 놓고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 글씨를 써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비닐 붙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이셔가지고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간단하게 나만의 뭐 이렇게 그 답안지 같이 쓸 수 있는 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게임을 찾다가 모양을 배울 수 있는 모양이랑 뭐 이제 과일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이런 게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주사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가 이렇게 종이를 출력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모양 위에다가 알파벳을 붙였어요. 이거 파닉스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단모음 배울 때 여기는 알파벳을 월드 패밀리 뒤에 붙는 것들을 넣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알파벳 앞에 자음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굴려서 나온 모양을 만약에 굴렸는데 이 하트에 S하고 AM이 됐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나왔으면 얘를 M, Sam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읽고 그런 다음에 이 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하트, 아까 하트 모양과 네모, 빨간색 네모 있죠. 초록색 하트와 빨간색 네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약간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하트와 네모였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찾거나 아니면 지금 저는 굳이 여기다가는 알파벳을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랑 똑같이 알파벳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M, Sam 이렇게 읽는 걸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모양이 뭐 위아래 뭐 방향 이런 것도 맞춰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찾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파닉스
단어를 조합하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는 파닉스에다 활용을 했지만 여기에다가 단어를 직접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그날 배울 단어들 찾는 걸로 활용을 하셔도 아이들이 직접 단어를 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익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양하게.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코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직접 쓰고 지우고 하는 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닉스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출력물인데 이렇게 라임 월드를 여기 있는 큰 그림하고 맞는 라임 월드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병뚜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볼 같은 거를 맞는 거를 하나씩 놓는 걸로 해서 빨리빨리 찾는 이런 게임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파닉스 연습을 하실 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런 알파벳 A표 G까지 막 빨리빨리 쓰고 바로바로 이렇게 순서 기억하고 하는 걸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퍼즐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그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알파벳이 써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자르진 않는데 다 잘라가지고 막 섞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도 알파벳이 써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순서를 해 나가는데 알파벳 순서를 잘 모르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귀여운 알파카 모양으로 맞추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알파벳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또 다른 그림인데 얘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대문자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거기에다가 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런 퍼즐도 그냥 잘라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알파벳은 사실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시작할 때 알파벳을 어쨌든 인지를 하고 구분도 하고 해야지 쓸 줄도 알고 해야지 이제 단어를 읽을 때도 그렇고 파닉스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외우게 하면 사실 좀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알파벳 다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난 영어 못하나 봐 벌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게임처럼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귀여운 크레용인데 아까 제가 단어 넣을 때 이 크레용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파일 같은 데다가 출력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이건 코팅하지 않았어요. 앞에 거는 그냥 아이들이 너무 세게만 하지만 안 찢어지지 않으니까 좀 두꺼운 종이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뒤에다가는 이런 크레파스를 넣을 수 있는 칸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어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합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hin이라는 단어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되게 천천히 떼고 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thin이라는 것을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고 다시 또 떼고 그래서 앞에 것만 바꿔주면 여기 이 워드 패밀리를 또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자음만 하나씩 바꿔가면서 계속 읽고 연습하고 또 여기다가 밑에다가 직접 옆에다가 써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읽고 카드 보고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조합해보고 옆에 써보고 이렇게 손도 같이 쓰면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자신감도 붙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출력해서 직접 잘라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이거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파닉스, 알파벳 이런 것들은 정연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도 가위질을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알파벳을 쭉 써놓고 아이들이 네임판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보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일 같은 데다가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커펜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찾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이렇게 지금 저는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내 이름을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이름을 아니면 단어 같은 거를 선생님이 들려주거나 그 카드를 보여주면 그거를 보고서 아이들 여기다 직접 이 단어에 맞는 거 아까 그 핀이라면은 F-I-N 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더 못 찾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핀 적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 하나에다가 앞뒷면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뒷면은 이렇게 찾아서 색칠도 해보고 여기다가 써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소문자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A, B 이렇게 적어주는 거 연습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고 찾아보고 붙여보고 하는 게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와 재밌다 나 알파벳 되게 벌써 다 외운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출력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드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라가지고 아까 그 퍼즐이랑 비슷한 건데 조금 작게 되어 있죠. 아이들 직접 퍼즐을 맞춰가면서 그에 맞는 단어에 어떤 걸로 시작하는지도 기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출력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자료들만 출력하셔도 얼마든지 수업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물로 종이컵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단어 카드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왜 스태킹이라고 하잖아요. 컵 스태킹 이런 거 이렇게 게임처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단어를 붙여놓고서 얘를 바닥에 제가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이죠, 지금. 이렇게 바닥에다가 놨다 생각을 하고 얘를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쌓으면 아이들이 요 선생님이 카드를 딱 보여주면 이거에 맞게 아이들도 컵을 가지고 쌓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먼저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딱 보고서 근데 이걸 계속 보여주지 않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아이들이 익숙해지면은 딱 3초, 5초만 시간 주는 거야. 1, 2, 3 하고 딱 하면 아이들이 모양은 이렇게 됐었고 여기 단어가 뭐가 있었지 순서를 빨리빨리 기억을 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이제 한 발 더 이제 해주면 지금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아이들은 직접 여기다가 그림이 아닌 단어를 써서 해보는 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거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뒤에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모양을 직접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놓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컵을 하나를 이렇게 떼가지고 옆에다 그냥 해놓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태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비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어를 넣어가지고 해주면 아이들은 컵에다가 단어를 직접 써보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매트니까 이렇게 매트라는 단어를 적어가지고 아이들은 모양을 컵을 이렇게 스태킹을 할 때 저는 지금 이걸 다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썼고 옆에 있는 배트도 BAT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바로바로 글자를 쓰는 연습 또 그림을 그러니까 글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파닉스를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단어를 파닉스 단어로만 했지만 이거를 그냥 리딩이나 이런 거 콜스북 할 때 단어 같은 것들도 여기다가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컵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컵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종이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 조금 두툼하고 잘 안 찢어지니까 얘를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전 지금 여기다가 지퍼백이 되는 이런 비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다 뺐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지퍼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얘 잘라가지고 그냥 위에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게 근데 컵을 뒤집으면 살짝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퍼백 있는 이런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 넣다 뺐다 하고 직접 자기가 문제도 내보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컵, 비닐, 플래시카드만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퀴즈를 이 종이컵을 활용한 퀴즈를 낼 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런 컵으로 스티킹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빨리 해요. 선생님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제가 이 모양을 딱 보여주면 아이들이 정말 바로 따다다닥 해서 딱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이 가운데다 종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면 띵 누르면 내가 완성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종을 딱 누른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고 종 치는 것까지 스피디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되게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종이컵 가지고 게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제가 아까 그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붙이면 이걸 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단어 이렇게 정답판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도 써보면서 정답을 하셔도 되고, 나는 아이들에게 이거 세 개 말고 그냥 하나만 주고 싶어요 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정답판처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줄을 직접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어린 친구들은 특히 이렇게 줄 맞춰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줄을 미리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 종이에다가 출력을 아예 하실 때 줄이 되어 있는 종이를 넣어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다 종이 잘라서 넣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미리 줄을 이렇게 그어서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쓰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잘 안 벌어져가지고 착착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F를 지금 같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F 맞춰서 떠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지우고 다시 또 쓰는 거죠. 그다음에 A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줄 맞춰서 쓰는 걸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칠판에다가 보드에다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나는 또 안 시켜줬어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다음에 시켜줄게 했는데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너 이렇게 시켰는데 걔가 빠지면 삐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거 하나씩 이게 10개인가 들어있는데 1,000원이에요.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딱딱하고 탄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만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쓰고 연습할 수 있게 또 그림도 그려도 돼요. 지금 여기는 좀 약간 비치긴 하지만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단어를 이제 cat 하면은 고양이를 빨리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려가지고 네. 애들이 막 그리면 선생님 걔가 고양이가 맞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cat 빨리 그리는 이런 게임으로 빨리 지워야지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단어도 써보고 이렇게 활용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재미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스펠링 외울 때 활용하실 때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그냥 외우는 거랑 종이에다 써서 외우는 거랑 내가 답을 직접 써본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써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판에다가 빨리빨리 단어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게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닉스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쑥 지나가죠. 그리고 제가 종이컵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만든 거였는데, 이렇게 하나에 해당하는 알파벳 자음을 붙이고, 여기다는 워드 패밀리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만 여기다 이렇게 잘라서, 왜 펀치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딱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10개 1,000원이에요. 제가 10개 1,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이들이 종이컵에다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서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굉장히 쉽고 지금 저는 이거를 붙였는데 아이들은 그냥 써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알파벳을 출력해가지고 오려서 붙이라고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이 명칭이 뭔지 집에 가서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종이컵만 가지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종이컵 그리고 좀 탄탄한 걸 사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쬐끔한 종이컵 무지로 된 거를 찾았는데, 다이소에는 다 무늬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무지인 거는 큰 게 있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직접 읽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도 내보고, 그러니까 두 명이 짝이 돼가지고 내가 문제를 빡빡 내면 그 옆에 친구가 바로바로 읽고 해서 시간을 재는 거죠. 누가 더 빨리, 어느 조가 더 빨리 읽었는지. 이렇게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하게 된답니다. 파닉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시 PPT로 들어가서 자, 파닉스가 사실 이제 지금 파닉스라는 영역으로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거는 모든 게임의 다른 영역에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파닉스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편의상 구분한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코र्스북인데 Let's Smile Smart English Second Edition Hand in Hand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그림만 봐도 너무 예쁘고 색감도 화려하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영어의 4영역을 아주 골고루 배울 수 있는 코र्스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에게는 뭔가 좀 스피킹 앱이 있는 이런 교재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 잉글리시 세컨드 에디션을 채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좀 수준 높은 이런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럴 땐 또 핸디핸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는 읽어보시고 교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서 레벨과 어떤 내용 특징이 있는지도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र्스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게임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데 Finish the drawing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약간 의미를 알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출력하실 수 있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거지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네모칸만 만들고 여기다가 점을 찍던지 직선을 그리던지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꼬불꼬불한 걸 그리던지 해서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고 그 스토리에 대한 그림, 나만의 그림을 완성해보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 뭐 어떤 배경 지식이나 주제를 딱 던져주고서 그거에 관한 글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글을 딱 들려주고 나서 지금 들렸던 그 내용을 한번 4컷 만화처럼 간단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듣고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뭐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주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스토리였지 이런 흐름이었지를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과 또 그림을 애들이 굉장히 잘 그리고 빨리 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다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맡아서 1번은 누가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3번은 누가 4번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가 하나가 쫙 연결이 되게 그래서 그림을 가장 주제에 맞게 잘 그린 친구가 누군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이제 컬러를 배울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드판에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쭉 판에 나와 있고요.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게임을 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red라는 칸이 나왔다. 그럼 red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색칠을 할 수가 있는 이것도 게임 적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이들에게 잘라주고서 누가 먼저 이 레인보우를 다 채우는지 이런 게임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좀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 보드 칸에다가 색깔 위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써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자료들은 다 그냥 간단하게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링크랑 자료 어떤 거였는지를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북은 간단하게 아까 솔직히 파닉스와 같이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 하시면 되고요. 자, 리딩 교재도 있어요. 마이 리딩 시리즈하고 스마트 리딩과 또 조금 그 중학생 정도에 되는 레벨 아니면 초등에도 아이들이 리딩을 잘한 친구들은 이 교재 사용해야 되는데 타운 월드 플래닛 리딩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도 보시고 리딩 교재 수업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두 타이틀 앞에 것들은 굉장히 많은 권수가 있어서 아이들 레벨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교재의 특징도 보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교재가 맞겠다라는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리딩 액티비티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런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과 단어 게임을 할 때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병뚜껑입니다. 병뚜껑이고 여기는 이제 그 아이스크림 막대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우드 스틱을 가지고 가운데는 지금 빨래집게가 있어요. 빨래집게를 지금 사실 얘를 자세히 보시면 막 제가 글루건을 떡칠을 해놨는데 튼튼하게 붙으라고 네, 글루건이나 아니면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막대 바 사이에다가 빨래집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여기 막대 바가 조금 뒤에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길이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굉장히 잘 찝혀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이런 조그만 볼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이렇게 딱 퍼트려 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컬러를 만약 배웠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red 만약에 주사를 딱 불렀는데 red가 나왔다. 그럼 빨리 red를 잡아서 내가 종이컵에다 넣어가지고 색깔을 빨리빨리 갖다가 넣는 거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나는 컬러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단어 같은 거 문장에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제가 여기 안에다가 단어를 적어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U라고 적었죠. 제가 이제 이거는 단어를 배울 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 언스크램블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쓰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들과 직접 단어를 하나하나 문장을 하나하나 종이에다 쓰고서 자 모두 구겨보자.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시간을 갖는 이렇게 딱 굴려서 원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섞어주고 촥 펼쳐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시간을 딱 제한을 줘요. 뭐 10초. 그래서 음악을 빨리 돌아가게 아니면 타이머 같은 거 째깍째깍 소리 나게 한 다음에 얘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종이컵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져가게 하고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게 한 다음에 자 내가 가져온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다 펼쳐가지고 여기는 M 있죠. M 펼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는 거죠. Good, O, U, R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단어 하나하나도 점수가 되지만 사실 문장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점수를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You are good.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완성되면 아이들이 직접 단어를 조합해보고 문장도 완성해보고 바꿔서 이걸로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잖아. Are you good?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넣어서 아이들이 문장도 완성해보고 의문문으로 바꿔도 보고 만약에 not이 있을 부정문으로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아이들이 단어도 익히고 이런 거 직접 같이 만들어 봐도 돼요. 이건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것만 선생님이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목공풀 같은 거는 바로 굽진 않지만 안전하니까 딱 해놓고서 굳는 시간만 조금 주시면 되죠. 노래 한 곡 부른다든지 단어를 그때 빨리 이제 익혀본다든지 해서 만들어 놓고 나만의 것으로 여기다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런 거 있죠. 종이에 보면 이렇게 칸인 줄 같은 거 있는 이런 노트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면 게임 도구도 되고 여기다가 단어도 써보는 것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맞아요. 젓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빨리빨리 집을 수 있게. 대신에 한 번 딱 집었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3초 쿨타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들에게 다양한 조건을 주면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름도 직접 써보고 단어도 써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 수업 준비하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착착착 종이컵 이거 이렇게 딱 놓고 수업 준비 예쁘게 딱 해놓으면 그 친구 먼저 게임할 수 있는 뭐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 할 때 아이들에게 원하는 색상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것도 너무 제가 아이들을 저기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뚜껑 버리지 말고 아이들에게 병뚜껑 2개씩만 모아와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빨치개 같은 거는 많이 파니까 플라스틱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나무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게임을 보고서 정말 신봤다를 외쳤던 게임인데요. 3, 4학년 친구들도 사실 이런 게임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대신에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좀 미션을 더 주는 거죠.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준다든지 아니면 안대를 쓰고 앞에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냥 그 구역만 딱 정해준다면 통 같은 거 플라스틱 네모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해놓고 안대를 쓰고 뭔지 모르게 하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거 하나씩만 넣어주면 정말 좋아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하고 이런 게임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내 친구의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되게 비웃기도 하고 재밌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쪽에 있다 이런 걸 해줘도 되고 아니면 터치하지 않는 정도 한에서는 이 상자를 흔든다든지 친구가 잡으려고 할 때 툭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방해 공작을 피는 걸로 하면 불타오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단어들 플래시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자라고 하죠. 병 모양 이런 플래시카드를 또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얘를 다 풀을 다 발라버리시면 이 안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 여기 세 면만 하나, 둘, 셋, 이 세 면만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 입구는 열리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여기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보이시나요? 잘? 투명 테이프라 잘 안 보이죠?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어를 쏙 넣어주면 돼요. 얘를 제가 왜 풀칠을 위해 하지 않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두고서 단어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전구 모양이죠. 얘 왜 전구 모양인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여기다가 또 단어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테이프로 그냥 아까 지퍼백에다 붙여버리고 싶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쬐끄만 지퍼백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건 조금 큰 편인데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요거를 이 내 카드에 맞는 크기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앞뒤를 붙이고 테이프를 발랐어요. 그럼 얘를 열었다 담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아이고, 던져놔도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 던져놔도 얘가 안에 있는 단어는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전고. 이거 많이 보셨어요. 아마 이 선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죠. 근데 핸드폰이 없고 이런 거 쬐끄만 램프도 있어요. 그래서 램프를 가지고 딱 비치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단어를 넣긴 했는데 종이가 얘가 살짝 두툼해야 돼요. 지금 불이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저의 그 히든 카드였는데 여기가 어둡잖아요. 살짝 그러면 이렇게 불을 딱 비췄을 때 제가 지금 여기가 너무 조명이 세가지고 단어가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안 보이시죠? 슬픕니다. 얘를 한번 핸드폰으로 해볼게요. 단어를 안에다 넣으면 직접 보이지는 않고요. 그림자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안 비치죠?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얘가 저희 히든카드는 제가 집에 가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얘가 지금 여기가 너무 밝고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다 단어 카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단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빛을 뒤에다 비치면 단어의 그 모양이 비쳐서 보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비쳤을 때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뭔가 이렇게 퀴즈를 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다 핸드폰이 있고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요거 한 5개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지고 원하는 단어 선생님이 단어를 한 3개 정도를 이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판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단어 이렇게 넣고 있다가 짠 하고서 ready go 하면은 아이들이 그 단어를 기억했다가 3개를 빨리 찾아가지고 먼저 찾은 친구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고 싶죠? 제가 정말 회심의 게임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제가 집에 가서 영상으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출력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했던 언스크램블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사실 종이로 하는 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종이컵 아니면 아까 그 우겼던 단어 카드 같은 걸로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어요. 뭔가 몸을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담아온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종이컵 템플릿을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양을 직접 아이들이 구성을 하고 얘를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아니면 얘를 하나하나 띄워가지고 모양을 원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태킹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또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하셔가지고 네. 어떤 친구는 종이컵을 굳이 이렇게 세우거나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위에다 세우라고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문제 내보면서 해보라고 해주면 또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템플릿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53분이에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물고기 가시나 있는 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좀 딱딱하게 나무 막대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빨리 집게로 색깔을 이렇게 입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 사람 인칭명사는 빨간색으로 주어, 그다음에 동사는 노란색, 뭐 목적어는 무슨 색 이렇게 해가지고 품사를 다 이렇게 색깔 하나씩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 먼저 I 지금 저는 써놓지 않았지만 am 관사 teacher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teacher 앞에다가 뭐 nice teacher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서 이제 아이들 직접 어순에 맞게 자리에 맞게 빨리치기를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어순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빨리찍게만 꽂아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거 되게 귀엽죠. 귀여우면서 아이들이 또 왜 그 무지개 물고기 이런 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 직접 만들어 보고 게임에 활용을 해보시면 리딩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준비한 그 교재랑 이거는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머도 있고요. 그래머의 다양한 특징, 그리고 이 그래머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머 했던 그 세미나 같은 영상에도 보시면 다 있는 자료들이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사실 항상 제가 라이팅 할 때는 조금 귀여운 미니북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미니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원만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종이를 4번 접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모난 종이다 생각하시면 한 번 접고 한 번 더 접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원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종이컵이나 집에 있는 접시 같은 거, 대접. 저도 대접대고서 이거 동그랗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한 번 접고 2번 접어요. 요거를 4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4장을 만드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주시면 약간 주머니처럼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4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다 붙이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지금 4장을 제가 붙였어요. 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뭔가 4개의 방이 됐죠. 색깔을 원하는 걸 아이들에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약간 이거 무대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무대처럼 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다가 막대의 발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얘를 접었다 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잡고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무대처럼 만들고서 하나의 캐릭터, 쬐끄만 귀여운 캐릭터 같은 걸 하나씩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무슨 장소 같은 거 할 때 여기는 경찰서, 여기는 뭐 쇼핑몰 뭐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이 방에다가 내가 배웠던 그 유닛의 그 분위기를 직접 만들어서 써보는 거죠. 단어도 써보고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주요 문장을 하나 써본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쉬운데 다 붙였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4장을 다 접은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막대를 붙여서 그런데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사실 이런 모양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주시면 얘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돼요. 제가 이것도 어떻게 접는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정말 쉽죠. 종이만 있으면 되고요. 막대 반만 있으면 뭔가 되게 재미있는 부채처럼 만들 수가 있어서 요거는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색깔 배합도 아이들 재미있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방처럼 꾸며놓고 얘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굉장히 전시가 또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 같은 거 꾸미실 때 활용하시는 걸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니북도 더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업 중에 쓸 수 있는 보드판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를 했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네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왔나 봐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세미나 끝나고서 카페에다가 이제 주말 동안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 타임 두고두고 준비되셨나요? 종이컵과
펜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사이트는 넘기고 자, 후기 이벤트 이제 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 댓글에다가 따로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는데 제가 종이컵 사진을 쫙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단어 카드에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렇게 빈 종이컵일 거니까 여기 모자가 있으니까 이 모자가 hat이잖아요. 그러면 hat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요 모양 그 글자를 적은 걸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양을 컵을 스태킹해서 쌓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빨리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스피드. 1차는 스피드. 두 번째는 단어를 빨리 찾아서 쓰는 건데 이거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스마트 파닉스 2권에 있는 플래시카드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뭔지 모르겠다. 빨리 찾으셔가지고 우리 이피주 교재 이북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 다운로드 빨리 홈페이지에서 플래시카드 다운받으셔도 되니까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쉬운 단어들이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10초 보여드릴 거니까 사진을 찍으시던지, 네, 꼭 빨리 그 액션을 취하세요. 저 못 봤어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없습니다. 종이컵에 맞는 단어를 쓰고 이 모양대로 네, 쌓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컵이 없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종이처럼 잘라가지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쌓은 것처럼 해서 찍으시면 돼요. 요거를 단어 그림을 꼭 단어로 써서 알파벳으로 써가지고 넣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10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사진 찍으셨죠? 네, 그럼 공유를 정지하고 넘길게요. 요거를 이 모양대로 스태킹 해주시고 단어를 직접 써주셔야 된다는 거. 컵에다 써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네, 이제 세미나 끝나면 매니저님이 바로 후기 이벤트, 그다음에 퀴즈에 대한 안내 글을 바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직접 거기다 댓글로 달아주셔야지 글을 급하다고 게시판에 아무데나 쓰시면 안 돼요. 꼭 그 글에다가 선착순 3분에게만 선물을 이거는 후기 이벤트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나 빨리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빨리 해주시면 돼요. 준비해 주시고 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참석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지막까지 해주시는 분들 감사한 의미로 이제 한 이벤트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 선착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서 다음 주 이제 언제까지 기한을 드리면 그 동안에 활용하고 싶은 거 아니면 세미나에서 얻었던 게 뭐가 좋았는지 이런 걸 적으셔서 후기 올려주시면 좀 선물이 있으니까 그거는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카페에서 자주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것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또 제가 글을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웨비나에서 또 카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